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이게 다 뭔 일이다냐.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머슴 동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와 안채부엌으로 들어가려다가 홀랑 벗고 목욕하는 마님을 봐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마님 정말 죄송하구먼요. 동구는 헐레벌떡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쓰고 있었지요. 일찍이 서방을 잃은 마님은 아직 한창 젊고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사군자를 잘 그리는 마님의 솜씨는 양반가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지요. 그런 지적이고 무뚝뚝한 마님이 알몸을 봐버린 머슴 동구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앞으로 마님을 무슨 낯으로 본담. 헌데 마님의 벗은 몸은 참으로 어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야. 동구는 평소 마님이 무척 위엄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는데 알몸을 봐버리고 난 후부터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한편 머슴 동구에게 알몸을 보여버린 마님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비명조차 지를 수도 없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동구가 내 알몸을 봐버렸으니 앞으로 동구 얼굴을 어떻게 본담. 마님은 목욕을 얼른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도 가슴이 뛰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18세의 박첨지 외동아들에게 시집와 3년도 안 돼 사고로 서방이 세상을 일찍 두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30도 안 된 마님은 10년 가까이 기나긴 밤을 홀로 지새워야만 했지요. 그러다 보니 동구에게 알몸을 보여버린 마님은 무척 흥분도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구와 마님은 서로 부끄러워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서로의 동선을 피해 다니곤 하였답니다. 하지만 동구는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지요. 마님도 동구가 왠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는 서로를 피해 다닌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나고 있었지요. 예 며느라, 방에 있느냐?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박첨지가 마님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시아버지 말에 마님은 밖으로 나가 보았지요. 예 며느라, 김진사가 내 그림 하나 달라고 하더구나. 어찌 가능하겠느냐? 네, 알겠어요, 아버님. 그려놓은 그림이 많으니 한 점 내어드릴게요. 시아버지 박첨지는 며느리가 준 그림을 한 점 들고 김진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허참으로 살아있는 듯 허이. 나는 수십 년을 그렸어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는데 자네 며느리는 참으로 대단하군. 이제야 알겠는가? 한양 정대감께서도 며느리 그림을 보시고 홀딱 반했었다네. 하여 내게 그림 한 점 얻을 수 없냐고 물어보시더군. 헌데 그림이 없다며 내주지를 않았지. 아니 한양 정대감께 주지도 않은 그림을 내게 준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그냥 말 수가 없구만. 그래 돈으로라도 보답해주면 되겠는가? 얼마를 주면 되겠나? 아, 이 사람 우리가 어디 한두에 알고 지낸 사이인가? 뭐 그런 걸 돈으로 내시려 하는가? 아 그래도 이리 귀한 것을 내게 주었으니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뭐가 좋을꼬? 김진사는 한양의 높은 정대감에게도 주지 않은 그림을 자신에게 준다 하니 새삼 기분이 엄청 좋았지요. 아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내 사위가 명나라 상단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내외 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 죽기 전에 명나라 구경 한번 실컷 시켜주겠다는 것이야. 그러니 이번에 내 대신 자네가 다녀오면 어떨까 싶네. 김진사의 말을 들은 박첨지는 갑자기 동공이 확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엽전이나 몇 푼 더 받아낼 생각이었는데 명나라 여행이라니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고 말았지요. 오, 그거 괜찮구먼. 어차피 자네는 공자니 돈 안 써서 좋고 나는 명나라 구경하게 되었으니 서로 상부상조로군. 하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명나라 여행을 얼른 낚아챈 박첨지는 신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아버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셔요? 얼굴이 싱글벙글 활짝 피셨네요. 하하, 그렇게 보이느냐? 내 덕을 내가 톡톡히 보는구나. 얘야,
나 없을 때 그림 좀 많이 그려놓거라. 내 이번에 다녀오면 내 그림 가지고 한양도 가고 여기저기 갈 곳이 많단다. 알았어요, 아버님. 헌데 이번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내 덕에 내가 명나라 구경을 다 하게 생겼단다. 하하. 아, 정말요? 참 잘 되었네요. 그런데 명나라라면 아주 먼 나라가 아닌가요? 그래서 더욱 가볼 만한 곳이지. 말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사람 사는 게 우리네와는 아주 딴판이야. 그래서 볼거리가 더 많단다. 하하. 그럼 다녀오시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시나요? 거리가 멀다 보니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감안해서 좋기 반년은 되지 않겠느냐. 박첨지는 아주 신이나 명나라 여행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반년 동안 가서 쓸 물건을 바리바리 챙겼지요. 얘 며느라 나 없는 동안 집 잘 지키고 있거라. 그럼 내 다녀오마. 알았어요. 아버님 구경도 잘하시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셔요. 그렇게 박첨지는 한양상단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양상단과 함께 명나라로 떠났지요. 한편 시아버지가 여행을 떠나고 없자 며느리는 뭔가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밥 챙겨줄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며느리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도 자고 매일 하던 빨래도 며칠에 한 번씩 하였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였지요. 다른 건 다 견딜 수가 있었는데 밤이 무서워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머슴 동거하고 마주칠까봐 한편으론 겁도 났지요. 밤만 되면 너무 무섭고 외로우니 어디 좋은 방법이 없으려나? 며느리는 고심고심 끝에 이웃마을 어릴 적 친구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친구도 서방 없이 홀로 산 지가 꽤 되다 보니 동병상련의 감정도 생겼지요. 그리하여 며느리는 큰 맘 먹고 이웃마을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 이게 얼마만이니?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못 본 지도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다 해. 그러게 말이야, 너도 혼자 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시아버지 밑에서 많이 힘들었겠다. 뭐 나만 힘들었을까? 너는 나보다 먼저 혼자 되었으니 나보다 내가 더 힘들었겠다. 나야 뭐 처음에만 조금 힘들었고 지금은 괜찮아? 나름 재미도 있어. 며느리는 친구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젊은 나이에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가슴속의 아픔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친구는 혼자 살면서도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이왕 왔으니 몇 달 푹 쉬다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집을 비울 수 있겠어. 시아버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반년은 있어야 하잖니? 그러니 이런 때 놀지 않으면 언제 놀겠어? 친구 성화의 며느리는 당분간 친구 집에서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향 친구와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밤늦도록 대화도 하였지요. 오래간만에 며느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마님 방에 계신감요? 그래, 상보야, 잠시만 기다려. 머슴 상보가 부르는 소리에 친구는 머리도 만지고 얼굴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어디 가는 것이야? 응, 잠시 나 좀 나갔다 올게. 편히 쉬고 있어. 친구는 머슴 상보를 따라 어딘가로 가고 며느리는 친구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심심해진 며느리는 붓과 벼루를 꺼내 사군자를 그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그런데 밖을 다녀와서 그런지 친구의 얼굴은 무척 상기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니 머슴 상보가 찾아와 친구를 불렀습니다. 마님 방에 계신감요? 그래, 상보야, 잠시만 기다려. 머슴 상보 말에 또 친구는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쁜 옷으로 골라 입고 밖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친구는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친구의 얼굴은 무척 상기되어 있었지요. 그리하여 무척 궁금해진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딜 갔다 오는데 얼굴이 그렇게 홍당무가 되어 있니? 친구는 선뜻 말을 잇지 못하고 뭔가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지요. 예, 미순아, 너도 밤이면 많이 외롭지? 그거야 뭐 나만 그러겠어. 서방을 잃은 사람들은 다 똑같겠지 뭐. 그건 그렇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야. 타고난 팔자가 그러니 뭐 어쩔 수 있겠어? 친구의 아리송한 말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팔자려니 하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였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자다 말고 소피가 마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소피를 보려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자리에 없었지요. 아니 얘는 자다 말고 어딜 간 것이야? 며느리는 소피 가급해 얼른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이를 보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니 그런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가 방에 없다는 것이 생각난 며느리는 방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신음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그쪽은 머슴 상보가 머무는 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겁도 나고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호기심도 생겼지요. 그리하여 며느리는 상보방으로 살금살금 가보았답니다. 그리고 신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바로 친구의 신음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무척 당혹스러웠지요. 헌데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심장이 무척 빨리 뛰었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감당이 되질 않아 얼른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무엇하는 것이야. 어쩌자고 머슴과 놀아난단 말이야. 며느리는 흥분된 가슴이 쉽게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심호흡을 크게 하고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를 쓰고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밖에서 친구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얼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하였지요. 그러자 친구는 방으로 들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른 채 하면서 밤새도록 친구가 머슴과 일을 치르는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면서 잠도 한숨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날이 밝으니 친구는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었지요. 예, 미순아, 얼른 일어나 아침밥 먹어. 며느리는 내색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려온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너는 혼자 살면서도 밤낮으로 참 부지런하구나? 뭐 밥이야 여종이 잘 챙겨주니 제때 일어나 밥 먹는 것이야 어려운 것은 없지. 친구는 머슴 상보가 낮에 부르는 날에는 밖으로 나가고 머슴 상보가 부르지 않으면 밤중에 상보방으로 찾아가곤 하였지요. 그렇게 친구는 번갈아 가면서 낮과 밤에 상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며느리에게 말했지요. 예, 미순아, 내가 착한 것은 알지만 다른 재미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무슨 재미? 친구는 말을 꺼내놓고 뭔가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게도 좋은 친구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니? 친구라면 내가 있는데 또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거니? 그러니까 말이야, 과부의 기나긴 외로운 밤을 채워줄 친구. 말하자면 그런 친구 같은 사내를 말하는 것이지? 친구 말에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었지요. 이미 친구가 머슴하고 놀아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남사스럽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처음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그리고 무엇보다 과부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생각이 덜 들어서 좋아. 며느리는 친구처럼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용기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이 되니 친구가 갑자기 술상을 보았지요. 아니 갑자기 웬 술상이야? 오늘은 술 생각이 나서 한잔하려고. 그리하여 며느리와 친구는 주거니 받거니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 왔구먼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웬 낯선 사내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서 이리 들어오거라. 그러자 갑자기 사내가 방문을 열고 불쑥 안으로 들어왔지요. 인사하거라 전에 내가 말한 내 오랜 친구이니라. 칠복에 인사드리겠습니다요, 마님. 얘는 옆마을 김진사댁 머슴인데 괜찮은 아이 같아서 내가 오라 했어. 느닷없는 친구 말에 며느리는 무척 당혹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 너도 어서 이리 앉아 술잔을 받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칠복이는 며느리 옆에 바짝 앉아서 친구의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너무도 당혹스러웠지요. 친구의 술을 연거푸 받아 마신 칠복이가 취기가 올라왔는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지가 오늘 밤 화끈하게 모실 것이니 마음 놓고 마님도 제잔 한 잔 받으시지요. 칠복이는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과한 듯 하구나. 그러니 내가 마시거라. 아이고, 마님 제잔을 받지 않으시면 지가 섭하지라. 지는 일부러 마님을 모시려고 옆마을에서 냉큼 달려왔구먼요. 며느리는 칠복이 성화의 술잔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술잔을 내려놓았지요. 아니, 마님 술잔을 남기시면 이놈의 성의가 불쌍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 남기지 마시고 쭉쭉 들이키시지요. 사내와 처음 술을 하게 된 며느리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머슴이 따라준 술이라 하여 거부하면 무시한다고 할 것 같아 며느리는 억지로 먹지도 못하는 술잔을 모두 비우고 말았지요. 아이고, 마님 이렇게 술을 잘하실 것이면서 어찌 빼고 그랬습니까요? 자, 여기 한 잔 더 쭉 들이키시지요. 칠복이는 또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못을 잘못 먹었는지 살살 배가 아프네. 아니 그런데 친구는 배가 아프다며 살며시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이제 대놓고 며느리에게 술을 더욱더 권하기 시작하였지요. 아니다, 이제 정말 너무 과하게 마셨구나. 이제 나도 취기가 올라오니 그만 마시련다. 아니, 그럼 지가 힘들게 여기까지 온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니 조금만 더 마시지요. 여기 마지막 잔이니 단번에 쭉 들이키시지요. 마지막 잔이라는 칠복이 말에 며느리는 칠복이 잔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홀짝홀짝 들이켰지요. 그러자 며느리의 온몸이 벌겋게 올라오면서 몸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신까지 가물가물해졌지요. 마님, 이제 몸도 달아오른 것 같으니 이놈이 솜씨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요. 칠복이는 말도 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정신이 가물가물하였지요. 그리고 속것까지 벗긴 칠복이는 어느새 며느리 위로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고 시커먼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와 칠복이를 후려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칠복이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푹하니 쓰러지고 말았지요. 바로 며느리의 머슴 동구였습니다. 며느리를 좋아하게 된 동구가 마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항상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이고 우리 마님, 많이도 취하셨구먼요. 얼른 지에게 업히셔요. 지가 마님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요. 동구는 술 취해 의식이 없는 마님을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님방으로 들어가 마님을 눕혀드렸지요. 마님, 이놈이 마님은 지켜드릴 것이구먼요. 마님은 저희 하늘이여라. 동구는 잠들어 있는 마님을 보면서 가슴이 무척 설레었습니다. 술 취해 잠은 들어 있었지만 마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사리 분별을 아는 동구는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지키며 앉아 있다가 꾸벅꾸벅 졸았는데 결국 잠이 들고 말았지요. 아침이 되어 눈을 뜬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머슴 동구가 쪼그리고 앉아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니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안심이 되었지요. 가물가물했지만 마님은 어젯밤 일이 어렴풋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 집에서 머슴 칠복이가 자신에게 술을 잔뜩 먹이던 일, 그리고 칠복이가 자신을 덮치던 일,
그런데 갑자기 동구가 불쑥 들어와 칠보기를 쓰러뜨리던 일이 가물가물 생각이 났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옆에서 잠들어 있는 동구를 보면서 왠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평소 착하고 성실한 동구가 위험할 때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비록 자신의 알몸을 보았지만 동구는 한 번도 자신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구야, 이제야 내 진심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너는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었던 것이야. 마님은 동구에게 감복하여 동구 곁에 누웠습니다. 그동안은 마님의 채통과 신분 때문에 한 번도 동구를 사내로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친구가 머슴들과 놀아나는 것을 본 마님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동구를 사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팔을 베고 누워 동구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지요. 아이쿠 마님 지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마님이 자신의 팔을 베고 누워있자 동구는 잠에서 깨어 깜짝 놀라 얼른 밖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얘 동구야.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느니라. 하지만 동구는 어느새 멀리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밤늦게 일 마치고 돌아온 동구를 불렀지요. 아니 마님, 아직도 안 주무시고 계셨나요? 그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이고 마님, 지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 어서 씻고 내 방으로 와보거라. 동구는 씻고 마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말했지요. 동구, 내가 심성도 착하고 일도 잘하니 나는 내가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알게 되었단다. 그러니 오늘 밤 나와 같이 별 구경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아, 그야 저는 좋지라. 마님하고 같이 별 구경하면 지도 무척 기쁘겠구먼요. 동구 말이 끝나자 마님은 동구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옷고름을 풀었지요. 그러자 동구는 깜짝 놀라 벌벌 떨면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새 마님이 손이 깊숙이 그곳까지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동구는 벌떡 일어나 바지를 들어올리고 불이 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얘 동구야, 별 보자고 해놓고 어딜 가는 것이야. 동구는 또 이미 멀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같이 별 보기로 하고는 왜 또 내빼는 것이야. 에휴. 마님은 허탈해도 너무 허탈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 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구하고의 밤은 이루어지질 않고 있었지요. 큰맘 먹고 용기를 내어봤지만 너무 심성이 착한 동구는 결정적일 때마다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에휴, 참으로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내 평생 남자복이라곤 하나도 없는 외로운 팔자가 아니련가. 그 후로 동구는 마님을 피해 다니다 보니 마님은 동구를 통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시아버지 박첨지가 돌아오실 날이 지나고 있었지요. 헌데 돌아올 날이 한참이 지났어도 시아버지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여 걱정이 된 마님은 방 안에서 훌쩍이며 울고 있었지요. 그러자 밖에서 동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 있으신감요? 동구 소리에 반가워 마님은 눈물을 닦고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님께서 오실 때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깜깜무소식이구나. 그러니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첨지나리는 명나라로 구경을 가지 않으셨는감요? 그렇단다. 그런데 오실 날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오시지를 않는구나. 마님이 시아버지 걱정 때문에 눈물 짓는 것을 보니 동구는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가 한번 알아볼까요, 마님?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겠느냐. 첨지나리 소식을 알만한 곳들을 우선 찾아봐야겠지요. 그래, 너라도 나서서 제발 한번 알아보거라. 아버님이 너무 걱정되는구나. 그리하여 동구는 박첨지가 명나라로 함께 갔다는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단문지기에게 물어보았지요. 우리 첨지나리께서 이곳 상단과 명나라로 함께 떠나셨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요. 아니 어디서 떨거지 같은 게 찾아와서
쓸데없는 소리 지거리는 것이냐? 어서 저리 썩 꺼지거라. 동구가 아무리 사정을 해보아도 상단문지기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동구를 몽둥이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오기가 생긴 동구는 고심 끝에 푸죽간으로 가서 고기 한 덩어리를 사왔지요. 그리고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다시 상단 문지기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넘어지는 척 하면서 고기 한 점을 문지기 주머니에 살짝 넣어두었습니다. 아이쿠 형님 죄송합니다요. 아니 이놈이 왜 또 찾아온 것이야? 그리고 동구는 얼른 게장 수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기어가 미친 개를 하나 풀어주었지요. 그러자 미친 개는 동구가 조각조각 떨어뜨린 고기를 달려가 주워 먹더니 급기야는 상단 문지기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문지기는 깜짝 놀라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미친 개는 포기를 하지 않고 상단 문지기만 죽어라 쫓아다녔지요. 그렇게 상단 문지기가 입구에서 사라지자 동구는 얼른 상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단 사람들에게 물어서 대행수를 찾아갔지요. 어찌 나를 찾아온 것이오? 그러자 무척 젊은 처녀 대행수가 나왔지요. 저의 박첨지나리께서 이곳 상단과 함께 명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들었습니다. 헌데 돌아올 날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돌아오시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요. 나는 금시초문이요. 우리 상단에서는 일반인이 절대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동구는 대행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박첨지나리는 이곳에 오지 않았단 말입니까요? 그렇습니다. 대행수와 말을 마치고 나온 동구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첨지나리께서 상단을 가지 않았다면 명나라에 가지 않은 것이야. 그렇다면 첨지나리는 조선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군. 첨지나리는 집에서는 출타를 하셨고 상단에는 오지 않으셨다면 김진사가 제일 의심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그리 좁혀진 동구는 어떻게 하면 박첨지나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심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산의 머슴 칠보기를 기생집으로 불러냈지요. 그리고 미리 기생들에게 이야기하여 칠보기에게 술을 잔뜩 먹일 것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를 다 마련한 것이야? 아 글쎄 내가 꽁돈이 좀 생기지 않았겠냐. 그래서 혼자 먹기는 심심하고 해서 내 생각이 나서 불렀지. 아 그려 내가 이제 보니 사람 볼 줄 아는구나 하하. 칠보기는 아주 신이 나서 기생들이 따라주는 술을 잘도 받아 마셨습니다. 칠보기에게 철석같이 달라붙은 기생들이 방방 띄워주니 칠보기는 이게 웬 떡이냐 무척 좋아하였지요. 그러다 결국 칠보기는 잔뜩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구가 기생들에게 말했지요. 이제 너희들은 나가보거라. 우리가 참 잘했지요. 그러니 나가실 때 버선값은 챙겨주셔야 합니다요. 그래 알았다 걱정 말 거라. 그리하여 기생들이 나가자 동구는 칠보기에게 물었습니다. 야 칠보가 박첨지나리는 어디 계시냐? 동구 말에 칠보기는 계속 횡설수설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고 생각한 동구가 술을 썼지요. 박첨지나리께서 밭대기 하나 내게 떼어준다고 했으니 내 그것을 내게 줄 것이야. 그러니 박첨지나리가 어딨는지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자 칠보기가 술김에도 귀가 솔깃했는지 동구에게 말했지요. 점지나리는 진사나리 광에 갇혀있구만 서서. 칠보기는 그 말을 끝으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구는 기생들에게 버선값을 치러주고 곧바로 김진사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담장을 넘어 광으로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잠겨있는 자물통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러자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박첨지나리가 초췌한 모습으로 꽁꽁 묶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첨지나리 정신 좀 차려보셔요. 저 동구입니다요. 아니, 정말 동구가 맞느냐? 그렇지라 어서 제 등에 업히셔요. 박첨지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동구는 묶여있는 밧줄을 끊어내고 박첨지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지요. 아니, 아버님 아니셔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김진사 놈에게 꼬박 쏘갔구나. 그 놈이 내 재산을 노리고 내게 수를 쓴 것이었어. 그러니 이럴 시간이 없다. 동구 너는 지금 곧바로 포도대장 집으로 달려가서 내 상황을 전하거라. 그리하면 포도대장이 당장 달려올 것이다. 그리하여 동구는 불이 나게 달려가 포도대장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그러자 박첨지에게 신세를 크게 졌던 포도대장은 벌떡 일어나 한밤중에도 종사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포조를 이끌고 가 자고 있는 김진사를 추포하였지요. 그리하여 김진사는 곤장을 맞고 반병신이 되어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첨지영감. 그러게 말이요, 포도대장. 나도 꼼짝없이 죽는 줄만 알았소. 조사해보니 첨지영감의 땅을 차지하고 김진사는 첨지영감을 죽이려고 하였더이다. 세상에 언 놈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소. 지근에 있는 놈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소이다. 포도대장이 돌아가고 박첨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첨지는 동구와 며느리를 불렀지요. 동구,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다. 내가 전 재산을 넘겨주었어도 김진사놈은 내 입막음을 위해 나를 반드시 죽였을 것이다. 허니 동구, 내가 나를 살린 것이다. 박첨지는 동구를 붙들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박첨지가 다시 말문을 열었지요. 동구야, 나는 내게 목숨을 비쳤으니 내가 내 양자가 되거라. 그리만 하면 내 재산을 모두 내게 물려줄 것이다. 동구는 박첨지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가 어떻게 언감생심 첨지나리의 양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요? 가당치도 않습니다요. 그래, 동구야. 아버님 말씀처럼 내가 아버님의 양자가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아버님도 마음이 편하시지 않겠느냐. 아니, 그럼 지가 첨지나리의 양자가 되면 마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요? 그러자 박첨지가 마님을 보았지요. 마님도 동구 말에 박첨지를 보면서 서로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 박첨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지요. 미순이는 나의 며느리니 동구가 양자가 되면 며느리는 동구의 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박첨지 말에 이번에는 며느리와 동구가 서로 얼굴을 뻔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동구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지가 만약 첨지나리 양자가 된다면 마님이 지처가 되는 것은 지도 좋구먼요. 오, 그래. 그럼 동구는 되었고 며느리 생각은 어떠하느냐? 박첨지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수줍은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동구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오냐, 그럼 이제 모두 되었구나. 하하. 그렇지 않아도 동구,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더구나. 그리하여 내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느니라. 헌데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동구와 며느리는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 혼례는 약식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마님, 실은 지도 마님을 마음속으로 염모하고 있었습니다요. 헌데 지 신분 때문에 마님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가 되었었구먼요. 그래서 지도 눈물을 머금고 마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요. 그랬었군요,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제가 싫어 피하는 줄만 알았지 뭐예요. 헌데 이제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 당당한 부부가 되었지요. 그러니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어서 제게 가까이 와보셔요. 그리하여 신혼 첫날 밤 마님이 그토록 권했던 동구하고의 밤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동구도 더 이상 내빼지 않고 마님의 손길을 받아주었지요. 한 번만 더 해주셔요. 그동안 못다한 것을 내 오늘 밤 보상받고 싶어요. 그리하여 동구는 아침이 밝을 때까지 마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깨가 쏟아지고 꿀이 넘쳐 흐르는 아주 즐거운 밤이었지요. 옛말에 선정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요. 동구가 마님을 얻고 뜻밖의 박첨지 재산까지 통째로 물려받았으니 이는 동구가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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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